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달려왔습니다. 오늘 안내할 내용은 진로 설계 프로그램 효정의 꿈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꿈을 찾기 위해 학교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고민해보고 교육도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효정의 꿈은 조금 특별한데요.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통일과 미래 세대를 향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 자신이 꿈꾸는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축복해 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자신을 탐색하고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효정의 꿈이 개발되었습니다. 효정의 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소성과 재능이 하늘이 주신 것이며 그것을 나의 꿈으로 또 하늘의 꿈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나의 소성과 재능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을 통해 어떤 소명을 발견하길 바라셨는지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청소년, 대학생, 청년 누구나 부담스럽지 않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것, 교회, 교구, 전국 단위 등 어떤 규모로도 운영이 가능해요. 그리고 활동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어 주어진 시간에 맞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2시간 운영 혹은 4시간 운영, 하루 운영으로도 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2박 3일 이상의 수련일 경우 프로그램을 폐회식 전 혹은 전날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효정의 꿈 특성상 과거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미래를 다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효정의 꿈은 총 7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 하나하나 독립되어 운영이 가능하여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 진행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글쓰기, 말하기 등을 통해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룹을 묶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룹을 이루어 자신의 꿈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서로 좋은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이를 통해 서로 간의 꿈의 지지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도 확장시킬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발견한 소명, 비전, 진로를 개인의 수준이 아닌 공식적인 수준까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활동 구성으로는 총 7가지 활동이 있으며 사전 활동에는 참부모님 생애노정이 있습니다. 생애노정은 현장에서 진행이 가능하다면 연결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없이 진행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활동 7가지는 자기 탐색과 인생 곡선 그리기, 인생 소명, 직업 비전, 5년간의 버킷리스트, 사람의 키워드와 좌우명, 한 학기 실천 계획 세우기, 성결식 순으로 매뉴얼이 구성되어 있지만 선택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7개의 활동은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활동을 설명하는 강의, 개인별로 워크시트를 작성하는 시간, 조별로 돌아가며 공유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전체 앞에서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활동별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안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강의 10분에서 15분, 워크시트 작성은 15분에서 20분, 조별 공유 15분에서 20분, 전체 공유는 10분에서 15분 정도입니다. 팁을 공유하자면 개인별 워크시트 작성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BGM을 준비하여 틀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작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없는지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좋겠죠? 만약 조장이 있다면 조장에게 작성 과정에서 도움을 주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별 공유 시간에는 모두가 공유하기 위해 한 사람당 말할 시간을 정해주어 너무 길게 혹은 너무 짧게 공유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어 줍니다. 조별 공유가 끝났다면 전체 공유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발표자는 2명에서 3명 정도가 적당하며 2-3분 이내로 끝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대표자는 조별로 추천을 받거나 혹은 자신이 발표하고 싶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준비물로는 크게 참여자 수만큼 워크시트와 강의 PPT입니다. 워크시트는 총 11개가 한 세트입니다. 매뉴얼 맨 마지막에 워크시트 샘플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필기도구는 개인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해도 되고 준비를 해주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BGM입니다. 작성에 방해되지 않도록 잔잔한 음악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하늘 앞에 봉헌하는 의식인 결단식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는 인원수만큼 초와 종이컵을 준비합니다. 팀 구성은 한 조에 4명에서 6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를 구성할 때 대상의 성향을 고려하여 활발한 성격의 사람과 조용한 사람들이 고루 섞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효정의 꿈은 참부모님 생애노전과 연결되어 질문을 구성하고 워크시트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생애노정을 듣고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진행 가능하니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활동 1은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으로 자기 탐색, 인생 곡선 그리기, 자화상 그리기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어색함과 긴장을 깨고 자신을 탐색할 준비를 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합니다. 3가지의 활동을 다 진행해도 되고 선택적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또한 순서도 상관없으므로 상황에 맞게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각 세부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활동은 가볍게 나를 탐색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름, 성별과 같은 기초적인 정보부터 내가 잘 아는 취미나 과목, 나의 신체적, 정신적 특징 등을 자유롭게 적는 시간입니다. 작성 시 사소한 것도 괜찮다고 해주세요. 내가 잘하는 것은 설거지다.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다도 좋습니다. 또한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라는 질문에 엄청 거창한 것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안 할 때, 밥 먹을 때 등 저도 공감되는 부분인데요. 소확행도 좋습니다. 멋진 내용들을 기록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솔직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고 안내해 주세요. 이번엔 인생 곡선 그리기에 대해 소개해 볼게요. 크게 과거 인생 곡선 그리기와 미래 인생 곡선 그리기로 진행이 가능해요. 과거 인생 곡선 그리기는 출생부터 현재까지 삶에서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이 있었던 시기를 점으로 찍고 그 당시 느꼈던 감정, 상황을 기록하여 선으로 이어 만드는 그래프입니다. 미래 인생 곡선 그리기는 자신의 상상력과 계획된 것, 예상되는 것을 동원하여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앞으로 좋은 일,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짐작하고 그때 무슨 상황일지 적어보는 거죠. 보통 과거 인생 곡선 그리기를 많이 해봤을 텐데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삶도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되죠. 미래 인생 곡선 그리기를 할 경우엔 그 사람의 비전, 꿈, 희망을 엿볼 수 있어 좋은 활동입니다. 활동 1,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나는 누구인가? 인생 곡선 그리기 외에도 자화상 그리기도 있습니다. 자화상을 그려보고 조별로 공유하면서 내가 나를 왜 이렇게 그렸는지 발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서로의 상태도 알 수 있습니다. 워크시트를 작성했다면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조별 공유와 전체 공유입니다. 이때 재미있게 조별 공유를 하고 싶다면 랜덤으로 하는 형식도 있습니다. 각 조의 조장이 조원들의 워크시트를 걷고 무작위로 한 개를 꺼내 팀원들에게 보여주고 작성된 정보를 통해 누구의 시트인지 맞춰보는 것입니다. 맞춘 후에는 그 주인공이 내용을 발표해보는 것입니다. 시간 소요가 있으니 여유가 있을 때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활동은 인생 소명입니다.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 부모님은 하늘 부모님이 주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자신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자각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하늘이 자꾸자꾸 주시는 신호에 관심을 기울이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하늘이 자꾸 보내시는 그 신호에 응답하셨나요? 하늘은 분명히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다시 돌아와서 인생 소명 활동에서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닮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들여다봄으로써 하늘이 보내는 메시지, 인생 소명을 발견해 보는 활동입니다. 갑자기 인생 소명을 작성하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부모님의 메시아 자각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혼동 말씀을 보면 참 부모님은 자신을 탐색함으로써 하늘이 주신 메시아라는 소명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자신을 탐색하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미래를 두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꼭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4가지 항목을 통해 나를 탐색한 결과 하늘이 나에게 준 소명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며 마름모 모양 칸으로 되어 있는 인생 소명을 작성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일본어로 표기된 영역을 먼저 작성한 후에 인생 소명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인생 소명 워크시트를 작성하면 이러한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겠죠? 3번째 활동은 삶의 키워드와 좌우명입니다. 인생 소명을 만들어 보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하늘은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을 향해 가다 보면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 순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삶의 키워드와 좌우명이지 않을까요? 나에게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을 정해보며 이겨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활동으로 들어가기 전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좌우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참 부모님은 어떤 좌우명과 키워드를 가지고 사셨을까요? 함께 소개하며 식구들이 워크시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워밍업을 시켜줍니다. 삶의 키워드를 작성하기 쉽게 자신이 좋아하는 말이나 자신에게 감동을 주었던 말, 힘이 되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접했던 많은 단어와 말씀을 꺼내어 생각해 보아요. 좌우명은 인생 소명을 다시 생각해 보며 나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겠다고 한 점을 적어 보세요. 4번째 활동은 직업과 직업 비전인데요. 직업은 인생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데 핵심적인 삶의 영역이자 도구입니다. 누군가는 하늘에 주신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목회자를 꿈꾸기도 하고 영상 전문가를 꿈꾸거나 과학자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 소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직업은 다양할 수 있죠. 인생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갖고자 하는 다양한 직업을 작성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더라도 꼭 갖고 싶은 직업을 찾아가 봅시다. 워크시트를 작성하기 전 현재 직업관에 대해서 소개해 봅시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한 가지 직업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가질 수 있고 언제든 바꿀 수 있게 되었죠. 사라지는 직업이 무엇이고 새로운 생기는 직업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해 봅시다. 직업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아실현과 소명 달성을 위한 내적 가치도 지니고 있으니 외적, 내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보며 적어봅시다. 시트를 살펴보면 직업칸과 직업 비전 칸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꿈 넘어 꿈이라고 직업보다는 그 직업에서 갖는 비전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 직업을 갖고 싶은지, 정말 갖고 싶은 것인지 돌아봅시다. 이제 드디어 활동 5번째인데요. 5년간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활동입니다. 자신이 세운 인생 소명과 삶의 키워드와 좌우명, 그리고 직업까지 내 삶에 가깝게 느끼고 적용할 수 있도록 딱 5년 안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삶에는 관계, 취미, 건강처럼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의 영역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인생 소명도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영역에는 총 9개가 있습니다. 직업, 학습 자기개발, 축복 가족관계, 인간관계, 여가생활, 교회신앙, 재무, 사회참여활동, 기타가 있는데요. 대상이 성인일 경우 9개의 영역을 다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청소년일 경우에는 직업, 축복과 가족관계, 재무, 사회참여활동을 제외한 5가지 영역만 진행해도 괜찮아요. 꼭 인생소명이니 직업, 비전과 관련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버킷리스트 아이디어를 주고자 한다면 참고를 위해 워키스트로 만든 존 고다드의 127가지 버킷리스트 목록을 보여주며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다. 각 영역마다 리스트를 적었다면 이 중 중요한 1-2개 정도를 선택하여 구체적인 준비 계획도 세워봅시다. 버킷리스트까지 작성했다면 실생활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력이 필요하겠죠?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 기간이 없다면 내 삶에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계획을 세우고 40일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속담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아무리 큰 꿈이라도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 안내할 사항이 있는데요.
하루 중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시간과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수업, 학원 수업, 업무 시간, 인료 예배 등이 이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이 조정 가능한 시간을 놓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한 학기 계획을 세우려 하니 막막하죠? 그리고 세워도 내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40일을 실천해 봅시다. 한 학기 계획과 40일 실천을 위한 워크시트 2가지 샘플을 참고하면서 작성해 보아요. 작성할 때 자신이 앞에서 세운 소명, 비전, 직업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 세운 계획들을 40일 동안 실천했는지 기록해 봅시다. 매일 실천해야 하는 것이기에 실천 과제가 매우 쉬워야 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꾸준한 성공, 성취 경험을 만들어 나갑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결단식 활동입니다. 결단식은 자신의 활동 결과를 하늘 앞에 보고하는 의식입니다. 효정의 꿈을 통해서 발견했던 모든 것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보고하고 같이 함께한 동료들과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단식을 시작하기 전 책상 배치를 모두 단상을 바라보도록 돌려놓습니다. 참여자에게는 자신이 세운 꿈과 계획을 한 종이에 정리할 수 있는 효정의 꿈 워크시트를 나눠줍니다. 또 인원수에 맞게 초와 종이컵을 나눠주는데 종이컵 바닥에 칼집을 내어 초를 꽂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단상에는 송초와 성성초를 준비합니다. 프로그램 진행 시 사용할 조용한 BGM도 필요합니다. 결단식은 참가자 인원에 따라 예상 소요 시간이 달라지지만 한 사람당 1, 2분 정도 소요되며 참가자 전원이 발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결단식의 첫 번째 의식은 효정의 꿈 워크시트에 자신이 세운 인생 소명과 직업, 비전 등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시트를 공유합니다. 20명 정도 이내의 인원일 경우에는 전체가 돌아가며 공유를 하고 20명 이상의 인원일 경우에는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각자 공유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결단의 시간을 갖는데요. 단상에 있는 송초에 초를 켜고 한 사람씩 배포된 초를 들고 나와 송초로부터 전수를 받습니다. 차례차례 송초 전수를 받고 다시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참여자 모두 자리로 돌아가면 자신의 효정의 꿈을 하늘 앞에 보고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자가 전체 보고를 드림으로써 결단식을 마칩니다. 결단식을 마치면 본인이 작성한 워크시트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한 학기 목표와 계획, 40일간의 실천 워크시트를 자신의 책상 앞이나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벽에 붙여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 이렇게 효정의 꿈 프로그램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꿈은 끝이 아니라 시작 단계에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낸 효정의 꿈과 계획들은 완벽한 완성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언제나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지낼 때마다 우리 중요한 경험, 새로운 지식을 얻습니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운 계획을 실천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다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시 발전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더 다듬어진 효정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 언제나 다시 시작이라는 것을 염두하며 효정의 꿈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